네,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차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38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들의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셔야 되지만 아직 도착을 못하셔서 제가 먼저 하고 또 대표님 오시면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중한 국회 상황을 또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풀기 위한 원내대표 간 몇 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채용의 기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더욱이 어제는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만 하면 그 실시하는 시기를 여당에게 일임하겠다고 하는 양보안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또 법안심사의 발목을 결과적으로 잡게 된 것은 바로 정부 여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묻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실정이 드러날까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이와 연루되어 있는 또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무서운 겁니까? 최소한의 사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마저 외면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정부 여당의 국회 운영 행태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기합의됐던 국회 상임위 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난 여야정 협의체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무제 확대 도입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정치권의 합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노총의 집회에 참석해서 반대 입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정에 집중하십시오. 여야가 모처럼 탄력근무제 확대 도입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로 인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죄인된 심정으로 자중하면서 묵묵히 시정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전국 판사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법농단은 헌정을 유린한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국회가 한두 명도 아닌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사처럼 위법 여부를 따져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전국 판사회의가 법관 탄핵을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정말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보십시오.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서 판단하는 것, 이 역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손학규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고 아침에 방송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제는 그 대전에 중앙시장 가서 뭔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 때문에 아주 죽을 노릇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놀란 게 말이죠. 그동안 개인 상가에서 직원이 제가 도저히 물론 월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노동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겠다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주고 나서 받는 봉급이, 그 받는 수입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0.2%에서 0.3% 내려준다. 웃기는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리려면 부가세를 1% 내려달라 이런 얘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우리는 세무조사 받는 사람들이 아닌데 무슨 세무조사 면제한다고서는 인심 쓰느냐 이 얘기예요. 그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 올려놓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죽어라 하고서는 말도 안 되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이제 동결해라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바 그대로입니다.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당에서 시큰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동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노조 출신이라 그래서 그런지 평소 7% 정도 인상을 하던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 인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내년에 10.9% 인상을 한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조금 어렵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아니면은 저희가 정 힘들면은 반년 만이라도 실시를 연기해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 또 그것에 영향을 받는 대기업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지금 찌그러지고 있습니까? 무디스에서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2.5%, 내년도는 2.3%로 낮춰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기를 만들지 않으면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나면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면에서 지금 글쎄 벌써 레임덕이 오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아니 조금 아까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장이 어떻게 한국노총의 집회 시위 장소에 갑니까? 한국노총 행사
창립기념일이라든지 뭐 위원장 취임식이라든지 송년회라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한국노총에서 우리는 탄력근무제 기간 연장 반대한다. 또는 최저임금 동결을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듣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집회 자체가 탄력근무제 기간 연장 반대를 위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무제 연장은, 단위기간 연장은 정의당을 빼놓고 4당이 합의를 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장이 그 자리에 가느냐 이게요. 가갖고서는 노동특별시장이 되겠다. 노동운동 잘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정부와 집권 여당의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건 민주당의 대표가 기자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길거리에서 이러지만 대변인 이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 말 잘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어떤 한 사람 직소리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이 권력의 편에 든 건지 아니면은 권력 내부에 갈등이 생긴 건지 말이죠. 도무지 경제팀은 경질을 했는데 시장은 계속 불안하죠. 경제가 계속 불안하죠. 도무지 이 정부와 이 여당이 제대로 질서를 잡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초반대로 떨어지고 집권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거나 또는 권위가 흔들리는 레임덕에 벌써 들어간 게 아닌가. 아니, 우리가 야당으로서 집권 여당이 레임덕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혹시 속으로 좋아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나라가 안정이 돼야죠. 이 국회 지금 파행도 그렇습니다. 오늘 원내대표께서 좀 이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집권 여당이, 우리 야당이 조국 수석 해임해라,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거는 대통령 인사 문제니까 양보를 하고 처리를 한다. 근데 인사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그거 못할 게 뭡니까? 그거 없다고 그러죠? 없으면 국정조사 해서 없는 거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를 끌고 가야죠. 이제 예산심의 11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 심사가 뻔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예산은 자동 상정되고 통과되는 거니까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 손해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나라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여하튼 우리 바른미래당 숫자는 비록 적습니다만 간단한 정당입니다. 여기 최배 의원 계십니다만 예결위에서 전체 50명 중에서 1등을 했어요. 2등 이혜훈 의원 계시고, 또 3등에 누구죠? 지상욱 의원 계시죠. 거기에다 국정감사 보십시오.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이 8개 상임위에서 1등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7명입니다. 우리 무슨 어떤 당은 2명이 말이죠. 이렇게 확실한 우리의 연부역강하고 능력 있는 의원들을 갖고 있는 바른미래당,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못하는 일을 갖고 힘차게 나갑시다. 우리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이동 원내수석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왜 국정조사 요구의 90개 무쟁점 법안과 윤창호법,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이 묻혀야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에게는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고도 물었습니다. 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이 두렵습니다. 국민의 무서움을 알기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늘 같은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 그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힘이 되지 못해 미안해하는 부모들, 이분들에게 국정조사 요구를 그냥 정치적 조건이라며 폄훼하고 이 고비만 넘기고자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분노를 넘어 그저 허탈한 웃음만 자아낼 뿐입니다.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직원의 친인척 상당수가 채용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일단 비정규직으로 아름아름 정규직 전환을 알고 일단 비정규직으로 기획 입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몇 천만 원씩 돈이 오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뜬금없는 주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주장들입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 사안을 국정조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안을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한간에 박원순 시장과 노조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가짜뉴스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당장 국정조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보호를 위해 90개 무쟁점 법안과 윤창호법,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당장 국정조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공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경찰이 진실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있다, 권력을 선택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 권력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아니면 이 도지사가 무책임한 음모론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기의 위기를 음모론으로 지금 바꾸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지사의 음모입니다. 이게 본인의 음모가 아니라면 이 권력이 누구인지, 이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과연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걸 밝히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법정에서 또 하나의 죄가 추가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추가로 선거법 위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이 해경군 김씨 관련한 겁니다. 입니까? 전화한 게 아니고 사무실에 와서 인증사를 줬습니다.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해경공 김씨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경공인지 뭐 창덕공인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부인 게 맞죠? 저는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영환 후보님의 그 계정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거나 누군가 도용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고발 안 합니까? 저는 도용당한 일이 없습니다. 예. 경찰 발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찰입니다. 경찰 발표를 신뢰한다면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부인께 맞죠? 라고 물었을 때 이 지사가 조작됐다 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저건 선거 때, 선거 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해경군 김씨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정말 분명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영상을 보고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에게 제가 어제도 물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고발된 것 그리고 기소된 것만 보더라도 후보가 되면 후보 자격도 없고 후보가 되어서도 안 될 사람이고 더더욱 도지사가 되어서도 안 될 사람이다. 이거는 이재명 지사를 공천한 민주당이 결단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재명 지사 해경군 김씨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해찬 대표에게 하루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고발하십시오. 민주당이 도지사 되면 안 될 사람을 도지사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해찬 대표가 직접 시인하고 그리고 직접 고발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은 이재명 지사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지금 집권 여당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분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루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재명 지사를 직접 고발하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십시오. 그때까지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병국 의원님 모두 발언 쓰시겠습니다. 예, 내일 모레면 고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가 됩니다. 국민을 두렵게 여겨라.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라. 대한민국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그 정치인의 도리다라고 하시던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YS는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더불어서 보수주의의 가치를 남겼습니다. 하나의를 척결함으로써 공화주의의 근간을 마련했고 금융실명제 실시로 투명한 시장경제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분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YS 이후의 대한민국, YS 이후의 제7공화국을 생각할 때입니다. YS는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을 청산하고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으나 군사 독재와의 투쟁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계파 계보 정치라고 하는 청산을 해야 될 과제를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 당시 계파 계보 정치를 극복하지 못한 정치 권력의 말로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가져왔다는 것을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또 다른 패권을 가지고 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패권 싸움은 미투 사건, 해경군 김씨 사건 등으로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상호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청와대의 제왕적 패권주의, 낙하산 인사, 언론 장악 과정 등에서 보여준 오만한 국정 운영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비극적 명제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업은 계파와 패권,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진정한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모두 그럴싸한 명분과 구호를 들고 외치고 있지만 결국 모두 정치인 개개인의 입지와 실리를 위한 이전 투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반문연대, 야권 통합도 결론적으로 자기 살겠다라고 하는 반사이익에 기대는 정치에 불과하고 반대를 위한 정치이고
자기 부정이고 새로 포장된 구시대적 진영 논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영 논리만을 가지고 새로운 패권 패거리 정치를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정당 공천개혁, 당내 민주화와 분권화 등 진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나갈 때 진정한 정치 대안 세력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정치에서 미래의 정치로, 기득권을 위한 정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전환의 중심에 바른미래당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블록체인 정당혁신회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패권 정당 구조 타파할 노마드 블록체인 정당을 주제로 정당과 정당혁신 방안에 대해서 발제한 바가 있고, 지난 8월 21일에는 저희 바른미래당 정치개혁 특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마침 지난주 최고중진회의 중에 손학규 대표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정당 혁신을 맡아서 이끌어달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정당 혁신은 혼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운영할 구성원들이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처 당직자, 의원 보좌진들과 오늘 첫 번째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의 임원경 사무부총장과 상의를 했고, 당 사무처 당직자들 또 각 의원실 보좌관 중에서 가장 각 실별로 또 의원 보좌실에서 가장 이 부분에서 관심 있고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을 한 분씩 파견을 해주시면 우리 정당, 우리 바른미래당이 블록체인 정당으로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정당 혁신으로 바른미래당이 패권 패거리 정치가 가능한 구시대적 정당 구조,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 구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한국 정치를 타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치 혁신을 선도해 나갈 바른미래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관계로 이것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고 회의를